자, 두 번째 학습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수렴형 경계 그리고 발산형 경계 두 가지의 판경계를 설명을 했는데, 판경계는 총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그 판경계 할 때 판경계 종류할 때 얘기했었죠. 마지막 판경계 종류, 그거는 보존형 경계라고 부릅니다. 보존형 경계. 얘는 두 판이 반대 방향으로 어긋나는 판 경계를 보존형 경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판과 판이 서로 이렇게 만나는, 수렴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서로 이렇게 벌어지는 발산형 경계가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어긋나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판과 판이 서로 그냥 맞닿은 상태로 양옆으로 서로 이제 밀거나 떨어지지 않고 붙은 상태로 이동하는 경우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이게 보존형 경계라고 부르는데, 보존형 경계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겠지만 판이 보존이 됩니다. 수렴형 경계, 특히 섭입형 경계에서는 판이 소멸을 했죠. 발산형 경계에서는 판이 생성이 됐어요. 보존형 경계는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없이 그냥 판의 경계이기만 하고 이제 양옆으로 움직이면서 마찰 정도만 일어나지 판이 이제 생성이나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보존형 경계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기서 발달하는 지형은 변환단층이라는 게 발달을 합니다. 변환단층은 해량에서 발산하는 판의 이동속도 차이로 인해서 해량이 끊어지면서 해량과 해량 사이의 수직으로 발달하는 특징적인 이 보존형 경계의 지형인데, 여기 보시면 판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1번 판, 2번 판, 3번 판, 4번 판. 이 각각 1번과 2번이 서로 발산하고 있고요. 3번과 3번이 발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둘 다 해양판이, 그 4개 다 해양판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니까 여기서 각각 발산 경계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해령이 만들어지고 해령이 만들어지는데, 이 해령과 해령 사이를 보면 여기서는 2번, 3번 판이 서로 발산하거나 수렴하지 않고 양옆으로 어긋나면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판 경계에서는 뭐 이렇게 해령이 만들어지는, 뭐 발산하거나 수렴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판이 양옆으로 가면서 마찰에 의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판 경계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령과 해령 사이의 수직으로 발달하는 지형이 변환단층인데, 근데 제가 이걸 3개의 판으로 구분을 했지만, 4개의 판으로 구분을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판이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전체가 다 해령이었는데, 지구를 보면 지구의 표면은 둥글단 말이죠. 둥근데 판과 판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치면 요 판 윗부분과 판 아래쪽에 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이거를 이렇게 한 상태로 이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멀어질 거고 위에서는 이렇게 멀어질 거 아니에요. 판이 움직이는 방향도 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 각도, 지구상에서 봤을 때 이 90도로 이렇게 벌어지느냐, 이 90도 이렇게 벌어지느냐, 이게 달라지게 되고, 또 요 위치에서의 원의 반지름과 요 위치에서 원의 반지름, 요게 각각이 다르죠. 즉 이 판이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도 그 입장에서 다른 속도로 결국에 저 위치에서의 어쨌든 구면상이기 때문에, 평면이 아니라 구면상이기 때문에 판이 움직일 때, 특히 판이 작은 범위가 아니라 아주 큰 범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령이 처음에 하나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멀어지다 보면은 이 판의 이동 방향과 속도에 자연스럽게 구형에 의해서 차이가 나타나게 되면서 해령이 이제 끊어지게 됩니다. 즉 사실은 1번 판, 2번 판인 거죠. 아무튼 이렇게 움직일 때 이 해령과 해령, 갈라진 해령 사이에서 변환단층이 나타나게 된다.
좀 어려운 얘기였는데 뭐 판이 4개인 것까지는 아니다. 그 정도. 주로 일어나는 지각 변동, 보조 변동에서 주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은 천발 지진이 일어나요. 이것도 결국에는 그 판이 서로 이렇게 마찰하는 과정이면 쉽게 판 두께 부분에서만 마찰에 의한 지진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발, 신발 지진 말고 천발 지진만 나타나고, 그 다음에 화산활동이 일어나려면 결국에 이 마그마가 분출을 해야 되는데 마그마를 만들어주는 기작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보존형 경계 여기에서는 지진만, 천발 지진만 일어난다. 보존형 경계의 예시는 뭐 지구상에 있는 여러 해령 부분에, 해령이 자세히 보면 짜잘하게 끊어지면 볼 수 있거든요. 그 해령과 해령 사이마다 다 보존 변환한 틱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좀 크게 보이는 거는 산안드레아스 단층, 그쪽이 보존형 경계를 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따가 좀 보고, 이런 자료가 종종 이제 잘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거를 해석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보존형 경계 관련해서는 어지간하면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다시 그린 거예요.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볼 수 있는데 A, B 구간과 C, D 구간, 그러니까 아까 그렸던 판 두 개가 발산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는 하나로 이루어져 있던 해령이 쪼개져서 변환단층까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 첫 번째 1번과 2번, 얘도 1번과 2번이긴 한데 판이 다시로만 할까요? 1번 판, 2번 판, 1-판, 2-판. 1, 2번 판이 멀어지면서 나타나는 해령, 여기를 이제 A, B 구간이라고 지금 표기를 했고 1-2-가 발산하면서 나타난 해령을 CD로 이제 표기를 했습니다. 즉, 이 구간은 발산의 경계인 해령이 나타나는 구간이다. 그래서 천발지진과 화산활동이 나타나는 위치겠죠. 아까 발산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주로 일어나는 지각변동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저는 해령이니까 이러한 지각변동이 나타나겠구나. 그 다음 BC 구간은 어디냐? 여기에요. 즉, 판 경계이긴 한데 지금 1-와 2, 그러니까 1번 판의 이 윗부분이 왼쪽으로 가면서 2번 판의 아랫부분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나타나는 판 경계죠. 여기는 서로 다른 그 반대 방향으로 어긋나는 보존형 경계인 변화단층이 나타나는 구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각변동은 뭐가 나타나겠느냐? 천발지진만 나타나고 화산활동은 일어나지 않겠죠. 다음 EB 구간과 CF 구간이 있는데 EB는 결국에 동일한 1번 판이고 여기도 동일한 2번 판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갈라진 것처럼 그렸지만 여기는 판 경계에 해당하지 않고요. 지각변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양쪽으로 움직이면서 여기서 이제 뭐 보존 경계 아닌가요? 아닙니다. 판 경계 아니고 이렇게 그림상으로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처럼 그렸지만 판 경계에 해당하지 않고 지각변동이 일어나지 않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이고 요즘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되는데 앞서 학습지에서 판 경계의 종류를 설명하기 전에 판 경계가 나타나는 이유, 판 경계를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두 판의 상대적인 이동 속도를 비교해서 판 경계의 종류를 구분한다고 했거든요. 상대적인 이동 속도, 그냥 이동 속도가 아니고 상대적인 이동 속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판의 이동 방향이 같더라도 이동 속도가 다르면, 상대적인 속도가 다르면 판 경계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로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예시를 봅시다. 여기 왼쪽에 있는 판, 오른쪽에 있는 판 둘 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얘는 1년에 7cm씩 움직이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얘는 1년에 3cm씩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얘를 따라잡겠죠.
애들이 이제 길을 갈 때 앞에 사람이 있어. 되게 천천히 가고 있어. 나는 빨리 걷는 편이야.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맞게 되게 맞다 되겠죠. 물론 난 피해 가겠지만 쭉 그냥 가면 부딪힐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부딪히겠죠. 그럼 어떻게 됐어? 이 판 경계에서 서로 부딪히는 현상이 나타난다. 무슨 여기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 수렴형 경계가 나타나는 모습이 됩니다. 즉, 꼭 이렇게 움직여야만 수렴형 경계가 나타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움직여도 얘가 빠르고 얘가 느리면 여기선 판과 판이 만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렴형 경계가 나타날 수가 있다. 이거까지 봐주시면 되겠고, 자 반대로 똑같이 이번에도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판이. 근데 이번에 왼쪽 판이 1년에 3cm, 오른쪽 판이 1년에 7cm예요. 그러면 이 판 경계에서 이 판과 판 사이는 점차 가까워지냐 멀어지느냐 라고 본다면 당연히 얘가 도망가니까 멀어지죠. 즉 여기서는 발산형 경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판과 판이 꼭 이렇게 가야만 발산형 경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해도 얘가 빠르고 얘가 느리면 이렇게 발산형 경계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상대적인 속도로 판 경계를 구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뒷장을 보시면 이게 제일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만약 이걸 내신만 생각한다면 설명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이 영상은 수능 모의고사를 위한 영상인 거죠. 뭐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뭐 수능 겨냥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렵겠지만 요거까지는 기억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도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는 편이긴 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무튼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수능에서 이제 어지간하면 다 풀 겁니다. 이게 전 세계에 있는 대표적인 판들을 그려나온 거고, 실제로는 더 쪼갤 수도 있어요. 자세하게 쪼개면 더 쪼갤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우리가 과학을 제대로 과학자만큼 배우진 않잖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판 종류가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판 경계고, 이게 한 덩어리죠. 태평양 판이라는 한 덩어리. 그랬을 때 각각의 위치에서 판의 상대적인 이동 속도가 있을 텐데, 그거를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또는 어긋나고 있다 정도만 표기를 한 겁니다. 판과 판이, 그러니까 화살표가 서로 이렇게 모여지고 있는 것은 수렴형 경계라는 뜻이고, 이렇게 어긋나고 있는 것은 보존형 경계라는 뜻이고,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발산형 경계라는 뜻이죠. 실제 판은 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지언정 상대적인 속도해서 화살표를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대표적인 위치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부터 볼까요? 우리나라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일본이 있죠? 일본 옆에 여기 수렴형 경계가 있습니다. 특히 해양판과 이 태평양판이라는 해양판과 유라시아판이라는 대륙판이 서로 수렴하는 곳이라서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면 삽입형 경계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삽입형 경계가 만들어지고 여기가 바로 일본 해구가 위치한 곳입니다. 다음 두 번째, 여기 태평양판과 필리핀판, 필리핀판은 해양판인데 서로 이렇게 해살표가 모이고 있죠. 서귀편 경계가 나타나요. 해양판과 해양판끼리에. 여기서 나타나는 게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우리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 그 다음에 여기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데 여기 둘 다 대륙판이거든요. 그래서 충돌형 경계가 나타나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아주 높은 산,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나타나죠.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데, 에베레스트 산뿐만 아니라 여러 산이 있는 그 산 골짜기를 우리는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그 대륙판이 충돌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프리카랑 유럽을 잇는 그 남부 유럽 쪽을 이어주는 이 위치에 대륙판과 대륙판끼리 서로 멀어지고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 발산의 경계가 나타나고요. 대륙판끼리 멀어지면서 열국대가 나타나는데, 아프리카 동쪽에서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동아프리카 열국대라는 지형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이 서로 어긋나면서 나타나는 지형이 있어요. 보존형 경계고요. 여기가 산안드레아스 단층이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그 외에 여기 보면 이게 여기 발산의 경계가 있잖아요. 이게 해령이라는 건데 해령이 서로 이렇게 계단처럼 어긋나 있죠. 여기마다 다 표시 안 했지만 다 보존형 경계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변환 단층. 마지막 이쪽에 보시면 태평양 오른쪽 아래를 보면 발산형 경계가 있어요. 화살표가 서로 멀어지고 있죠. 발산형 경계. 여기가 태평양인데 발산형 경계, 해양판끼리의 발산위에서 나타나는 해령이 나타나는 동태평양에서 나타나는 해령이 때문에 동태평양 해령이라고 부르고 마지막이 아니라 이게 마지막 진짜 끝막 여기가 대서양이거든요. 대서양을 저 북쪽에서 거의 북극에 가까우면서 또 남극 가까이까지 쭉 이 대서양을 이 가로지르는 거대한 발산형 경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서양 중앙에서 나타난다라는 의미로 대서양 중앙해령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의 지형 정도만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어주시면 어지간한 거는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왜 알아야 되나요? 이렇게 태평양을 그려놓고 여기 A 쳐놓고 여기 막 B 쳐놔. 판에 이동 방향 이런 화살표도 정보를 안 주고 뭐 A, B 이 위치에만 딱 쳐놔요. 그리고 각각에 물어봐. 뭐 기억 A는 뭐 수렴형 경계이다. 그래서 서류편 경계니까 서류편 경계는 수렴 경계에 속하니까 A는 수렴형 경계이다 하면 맞는 부여가 되는 거고 B에서는 뭐 이제 신발 지진이 나타날 수가 있다 라고 하면 B는 지금 해령인데 해령에서는 천발 지진까지만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신발 지진이 나타난다 라고 하면 틀린 부여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태평양의 저 왼쪽이 오른쪽 아래 이런 위치로만 해서도 그 어떤 판 경계가 있고 어떤 지형이 나타나는가 이런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지금 봤던 세계지도 위에 표 넣어놨는데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판이 움직이면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데 이 직관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뭐 지진 일어나면서 피해가 있겠죠. 화산 일어나면서 피해가 있을 텐데 어떤 피해가 있고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고 그러면 이렇게 피해만 주느냐? 그렇진 않고 이용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거 그냥 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수업은 끝인데 문제들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문제까지 풀면 좀 힘들려나? 그래도 여기서 끊어도 되고 문제까지 보겠다라고 하면 문제 보실 분들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모의고사 그런 거랑 제가 좀 선별해서 넣은 거니까 풀어봅시다. 판 경계에 위치한 지점 A에서 C를 나타낸 것이다. 얘는 착하게도 화살표를 그려놔 줬기 때문에 대강 어떤 판 경계인지는 알아요. 우리가 그 판 경계 이름을 물어본다면 그건 뭐 알아야겠지만 물어보진 않고 있죠. 아무튼 A의 하부에서 멘틀대로가 상승한다. A가 뭐냐? 수렴형 경계입니다. 수렴형 경계에서는 그 아래 하부에서 수렴형 경계, 물론 섭입형 경계죠. 정확하게 섭입형 경계에서 이 섭입형 경계 아래에서는 멘틀대로가 상승하느냐? 그렇지 않고 하강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틀렸고 B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B는 지금 보시면 보존형 경계죠. 그러니까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답은 디귿밖에 없겠네. 2번이죠. 검토해볼까요? C에서는 새로운 해양지가 생성된다. 그죠? 발산형 경계, 동태평양 해령 새로운 해양지가 생성 맞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판 경계에 위치한 지역 A, B와 주변 판의 이동반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봤던 그 보존형 경계 했을 때 이런 자료 알아두면 어지간한 분들 다 푼다 라고 했던 그 자료입니다. A에서는 판의 소멸이 일어난다. A 보시면 해령이죠.
소멸이 아니라 생성입니다. 틀렸고 B에서는 해량이 발달한다. B 여기는 변화단층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해량 틀렸죠. 답은 2번밖에 없겠네. 2번도 확인을 해보면 화살 활동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활발하다. 그렇죠. 해량에서 화살의 뜻 일어나고 변화단층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정 지었긴 한데 지구에서는 사실 자연에서는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몰라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긴 해요. 그래서 보다 활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정 짓는 거는 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이렇게 교육청 주간 모의고사에서는 다 상대적인 느낌, 주로 또는 뭐뭐에 더 보다라는 의미로 나오게 될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 이렇게 단정 짓고 나도 어쨌든 문제 푸는데 문제 어려움 없으니까. 그 다음 그림은 판의 경계에 위치한 지역 A, B와 각 지역의 인접한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상대적 이동 방향인데 같은 방향으로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다 계산한 거예요. 같은 방향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얘는 모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얘는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골라라 하고 있는데 A는 수렴형 경계에 위치한다.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발산형 경계겠죠. 틀렸고 B에서는 해량이 발달한다. 모이고 있기 때문에 해량은 발산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건데 틀렸죠. 답은 이거 또 2번이네. 네, 디귿밖에 없는데 봅시다. A와 B 부분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그쵸? 얘는 발산이 아니라 수렴형. 둘 다 지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해양판끼리든 대륙판끼리든 다 상관없이 발산, 수렴형이면 지진은 발생하는 현상이죠. 이게 마지막 문제 같은데 얘는 제가 따로 준비했어요. 앞서 세 문제는 모의고사였고 그 상대적 이동 계산하려고. 그리고 판 ABC와 판의 경계의 기압과 니은을 나타낸 것이다. 화살표의 길이와 방향은 판의 평균 이동 속도와 크기와 방향을 나타낸다. 즉 화살표가 길게 나왔으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고 짧게 나왔으면 느리게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동 방향은 다 똑같고요. 그랬을 때 해양판 A와 해양판 B 그리고 대역판 C가 있습니다. 기역, 니은, 판경계가 있고요. 기역의 하부에는 상승하는 멘탈 물질이 존재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기역, 이 판경계의 종류를 우리가 판별을 해야겠죠. 왼쪽에 있는 게 느리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판이 빠르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판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대적 이동 속도를 비교를 해보면 서로 멀어지는 모습이 나오겠죠. 즉 발산형 경계가 되는 거고 발산형 경계 아래에서는 멘탈 물질이 상승하면서 발산형 경계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보기가 되고요. 그 다음 B에 대한 C의 이동 방향은 서쪽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B는 C한테 가까워지고 있고요. 일단 여러분들 방위를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숫자 4처럼 생긴 이게 있는데 이랬을 때 방위 여기가 북쪽이 되고요. 여기가 남쪽이 되고 여기가 서쪽이 되고 여기가 동쪽이 됩니다. 그럼 판의 이동 방향은 사실은 서에서 동인 거죠. 모두 다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태고 B에서 봤을 때 C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얘기예요. B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C는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가. 자, 내가 여기 가만히 있고요. 내가 여기 가만히 있어. 내가 서쪽, 얘가 동쪽이야. 근데 가만히 있지 말자.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차를 타고 가고 있다. 차를 타고 가고 있어. 이쪽으로 80km로 가고 있어. 옆 차선에 있는 차도 내 앞에 있는데 이 사람은 1차선에 그렸는데 아무튼 좀 천천히 가고 계세요. 초로하면 안 되지? 천천히 가고 있어.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따라잡을 거 아니야? 그 안에서 내가 봤을 때 이 차는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느냐? 움직이는 모양만 딱 보면 실제로는 얘가 서에서 동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죠. 알지만 나랑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 차가 움직이는 모습만 보면 나한테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여요. 즉 내가 봤을 때 얘가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륙판 C는 서에서 동으로 가고 있지만 내 해양판 B에 있는 위치에서 C의 입장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내가 얘를 가까이 따라잡고 있기 때문에
얘가 나한테 오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즉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것처럼, 즉 B에 대한 C의 이동 방향은 서쪽이다가 되는 그런 얘기가 돼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특히 B에 대한 C의 이동 방향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에 대한 B의 이동 방향은 A에서 봤을 때 B의 이동을 보면 돼요. 얘는 얘가 멀어지고 있으니까 선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거고, B에 대한 A는 얘가 여기서 얘가 이동하는 걸 보면 돼요. 나랑 멀어지고 있으니까 사실 얘는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나랑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어쨌든 어렵지만 이것까지 하면 진짜 수능에서도 모든 대비가 끝나지 않을까? 라고 확정짓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생각한 거에 대해서 내 이상으로 언제나 수능에서 문제가 나오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 B에서는 호상열도가 형성된다. 이 해양판 B에서 호상열도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라는 건데, 지금 여기는 기역은 발산형 경계죠. 발산형 경계는 해령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호상열도가 만들어지지 않아. 니은이 얘가 얘를 따라잡고 있기 때문에 수렴형 경계가 나타나요. 그리고 해양판과 대륙판이기 때문에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섭입형 경계가 나타납니다. 근데 해양판 B가 대륙판 C를 섭입하는 모양으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서 이 해양판의 변형이 일어나면서 물이 나오면서 주변 멘트를 녹여서 어쨌든 여기서 화산 폭발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럼 대륙판 C에서 결국엔 호상열도든 습곡산맥이든 만들어지게 돼. 즉 호상열도가 형성되는 위치는 B가 아니라 C가 된다. 만약에 만들어진다 쳐도, 이게 바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틀린 보기가 되면서 답이 3번이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고생하셨고요. 이 정도 준비해서 9월 2일 모의고사 들어가면은, 모의고사는 진짜 다 풀 겁니다. 모의고사는 아직까지는 어렵게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이팅 하시고,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